고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오늘 2015년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 예. 저희가 올해 조금 한 2주 쉬었죠? 2주 쉬고 또 그러니까 한 주 만에 그러니까 두번 쉬었으니까. 3주 만에 네. 이거 굉장히 카메라 도니까 이게 조명도 어색하고 네. 예. 이렇게 어색한 날에 오늘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엄청난 분을 모셨죠. 이충희 대표님, 회사 네. 이름은 브레이브 팝스. 예.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레이팝스 컴퍼니 대표 맡고 있는 이충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린이들,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첫 번째 서비스로 학교 교실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서비스 클래스 1, 2, 3을 만들어서 올해 초 3월부터 국내 서비스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클래스 1, 2, 3. 네, 클래스 1, 2, 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클래스 1, 2, 3은 구체적으로 좀 더 무슨 어떤 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가요?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경영 도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맞닿아 있는 수업 시간 도중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좀 더 긍정적인 행동도 강화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타이머나 발표자 지원 도구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수업 중에 부모님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알림장도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사실 학급을 경영하는 활동인데요. 이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부분 수업 중에 활용하는 툴은 아니었거든요. 수업 중에 활용하는 툴은 대부분 컨텐츠를 전달하는 툴이었는데 컨텐츠와 무관하게 이제 수업 활동 혹은 학교 생활 지도를 돕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선생님 도구입니다. 그 기존에 그 초등학교 관련된 알림장 서비스로 IM스쿨도 있고 그런데요. 네, 최근에 또 M&A단 예, 키즈노트 네, 좀 또 네. 밑으로 내려가면 네. 키즈노트도 네, 있고요. 좀 그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건지. 이제 알림장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정보를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사실 사용하시거나 이럴 이유는 없고 수업이 끝난 후 혹은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 전달드리는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시는 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사용하시고 나면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로그 데이터 같은 게 쌓여서 리포트화 되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전달드리긴 하지만 그 전달드리는 내용을 위해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기록하시거나 따로 전달을 위한 사진을 찍거나 이런 활동은 주로 별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 자체를 좀 더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게 사용하시는 도구고요. 그걸 부모님한테 알려드려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드리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자, 이거의 유용성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죠. 그 고객 수와 학교 수 이런 것들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 와닿죠. 1년 만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저희가 3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작년 3월, 2014년 네, 3월. 맞습니다. 2014년. 작년이라니까 이제 올해 같은데요. 네, 2014년 3월이죠. 네, 2014년 3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딱 1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가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셨고, 12,000명. 네, 그리고 12월 초 정도에 이제 해외 서비스도 저희가 영어랑 일어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한 1,000명 정도 서비스에 가입하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 12,000명. 그러면 네. 실제로 12,000명이 가입한 다음에 쓰려면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총 가입자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꼭 가입을 시키지 않으셔도 그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학급에서 그냥 학급 TV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학생들과 그냥 즐겁게 사용하시면서 프린트 같은 걸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 행동에 대해서 기록한 건수로 보면은 학생 한 20만 명 이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학급 TV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접한 학생들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 수로 보면은 부모님과 학생 합쳐서 2만 명 이상이 지금 계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러면 이게 어떤 웹 베이스 서비스인지 저희 서비스는 부모들이 이용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이용하는 건지 선생님은 어떻게 형식으로 이용하는 건지 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PC가 있고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학급 TV가 있어요. 네. 이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이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스크린, PC, 인터넷 연결 이 보편적인 학급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하게 더 다른 어떤 도구 없이 PC 웹 서비스로 주로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시고요. 네. 활용하실 때는 약간 저희 화면이 약간 디지털 사이니지처럼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좀 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형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때 모바일 앱이 PC 웹 기능의 일부를 담고 있어서 약간 리모컨처럼도 활용하시고 이게 뭐 혹시 교실 밖에서 쓰실 때 활용하시고 이렇게 선생님을 활용하시고요. 기록을 받아보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C, 뭐 iOS, 구글,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앱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주로 그래도 이제 그 모바일 환경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충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에서 전달되는 선생님이 주로 기록하고 학생들의 부모님께 전달되는 게 뭔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칭찬에 되게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잘 모릅니다. 이제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칭찬하고 저희가 이 3가지를 담으려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을 선택할지 칭찬할지는 선생님이 선택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냥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이 학생이 수업 중에 노트를 필기를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발표를 열심히 했다든지 좀 더 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실 수 있게 미리 카드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하시면서 TV 화면을 보여주시면 진심으로 느껴지고 열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색다르고 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학급 화면에 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학생의 아바타와 함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록되는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 하루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학생들이 오면 지각, 뭐 시간을 잘 지켰는지, 아침 자습 활동을 잘했는지, 뭐 아침에 어떤 운동을 하면 운동 활동을 잘하는지, 뭐 그다음에 과제물은 잘해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남고요. 수업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 또는 뭐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남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뭐 식사 태도가 좋은지, 양치질을 잘했는지, 우유를 잘 먹는지가 남고요. 학교가 끝나면 이제 1인 1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당번이 하는 청소 당번 같은 걸 요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1인 1역을 잘 했는지,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교우 관계가 좋은지, 뭐 고운말을 쓰는지, 이런 학교 하루 생활 전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때는 방과후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렇게 좀 창업까지 오게 된 계기나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교육 전문가는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왠지 우리 최 대표님은 혹시 그 애들이 초등학생? 저는 저희 첫째가 7살입니다. 아직 미취학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부모님이 되실 것 같은,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많이 알면은 잘 못하는데 농담이고요. 어떻게 이 사업을 원래 교육 쪽 전문가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템에 어떻게 사람이 모였다기보다는요, 팀이 있고 그 팀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과정으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희 공동 창업자가 5명이고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그리고 다 같이 네이버를 다녔었고, 또 티몬에서는 저희가 약 2년 정도 같이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었었어요.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개발자와 기획자와 뭐 사업 개발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서로한테 이제 신뢰가 생겼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창업을 해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5명 다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일단은 그냥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죠. 모여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당시에 4명이 유부남의 아이가 있었고요. 1명이 곧 결혼할 상태였는데요. 대화 주제가 계속 아이들이랑 뭐 애들 교육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걸 하자.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입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고요. 입시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가 정리돼서 그 아이템으로 저희 팀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자마자 바로 투자를 이미 받으셨죠? 지금 초기 투자 받았습니다. 초기 투자 굉장히 그 국내 진짜 굴지에 만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받게 됐는지. 저희가 작년 1월에 이제 패스트트랙 아시아, 보넬주스 벤처 파트너스, 그리고 티켓몬스터 신현선 대표님 이렇게 3분한테 공동 투자를 받았는데요.
법인 설립하고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투자 받으면서 법인 설립했습니다. 아 받으면서 예, 그게 가장 해피한 행복한 경우인데 그 비법을 제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하기 전에 티켓몬스터에 같이 다니고 있을 때 5명이 창업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실제 창업을 하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사실 그 본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의 송인혜 이사님을 만나 뵈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 9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비즈니스 센터에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한 3개월 전쯤에 찾아뵙고 아이템이나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여쭙었어요. 근데 이제 송인혜 이사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거기서 좀 그 온기에 제가 힘을 많이 얻어서 저희 팀하고 같이 얘기해서 실제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창업하게 됐고 창업하고 나와서는 사실 이제 그만둘 때 신현선 대표님이 좀 만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팀원에서 시니어 5명이 우르르 나가서 창업을 하는데 이게 막 잘 됐습니다 바로 얘기하시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창업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창업하시는 거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고 나서도 자주 찾아와 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송인혜 이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서비스 프로토타입이 한 달 반, 2달 만에 나왔어요. 그걸 갖고 이제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 아시아에서 저희가 팁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해서 투자를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박지웅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리러 신 대표님 찾아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이템 이제 프로토타입을 보셨어요. 보시고 재밌고 본인도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는 의향을 기본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박지훈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만나 뵀는데 이제 박지훈 대표님도 저희한테 투자 의사를 밝히시고 그때 이제 송인혜 이사님 얘기를 하고 있었고 송인혜 이사님은 먼저 얘기가 먼저 얘기가 투자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창업에 조언을 주고 계셨죠. 제가 보기에는 뭐 사장님께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 그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좋은 티켓몬스터에서 좋은 인상을 그렇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돈을 쥐어가지고 보내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게? 신 대표님이 그 퇴직 전에는 제 직속 상사셨어요. 제가 신사업 팀장이었는데 그때는 전에는 CEO 직속이 아니었는데 제가 CEO 직속으로 옮겨서 그래서 퇴사원을 저는 신 대표님 직접 냈었는데 그때는 정말 뭐 투자니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고요. 이제 나중에 찾아뵀을 때 그때는 좀 괘씸했고. 근데 정말 되게 대인배셔서 정말 좋게 보내주셨고 다시 왔을 때 되게 흔쾌하게 관심 표현하시면서 투자에 관심 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얘기가 잘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또 솔직하게 송인혜 이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던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잘 돼서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되게 운이 좋게 투자를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팁스가 저희들은 아는데요. 팁스에 대해서 송 대표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중희 대표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민간 운용사에서 이제 지정한 운용사죠. 캡스톤이 민간 운용사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 운용사입니다. 대표적인 캡스톤하고 감사합니다. 본엔젤스, 패스트트랙, KQ브 이런 데들이 있죠. 국내 굴지의 이제 운용사들이 투자를 했을 때 최대 5억에까지 한도로 1대5로 매핑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요. 5배까지. 5배. 최대 5억인데 1억을 투자 민간이 하면 5억까지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요. 뭐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일단 민간 운용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한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별도의 팁스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수혜를 받게 되고 그건 2년에 분할해서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5억에 덧붙여서 창업 전에 뭐 1억 마켓 또 창업 후에 뭐 2억 해서 약간 더 많은 금액의 정부 지원금의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팁스 자금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어떤 디벨롭 그리고 회사 성장에 도움이 어떻게 좀 되셨나요? 많이 되죠. 사실 팁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송인혜 이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팀을 봤을 때 나이들도 많고
이 아이템을 봤을 때 나이 맞나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나이들이 있고 아이템이 그 커머스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드 머니를 확보하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분을 희석하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금과 결합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생각해봐라. 그리고 보넨저스 벤처 파트너스도 곧 운용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렇구나. 자, 다시 잠깐 그 비즈니스 들어가서 이제 클래스 1, 2, 3 클래스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의 이제 BM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그 선생님이 뭔가를 작성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그걸 보고 그다음에 기록으로 삼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BM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서비스는 되게 단촐해야 되는데 BM은 그래도 저는 다양하고 복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명언이 하겠지만, 하나 나왔네요. 서비스는 단촐해야 되는데 BM은 복잡하고 다양해야 한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생각하셔도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생각하셔도 뭐 스탬프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오투어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본 메신저라는 것에 다양한 BM이 붙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긴 텀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도 BM이 하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BM이 하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크게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BM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맞닿아 있는 시간에 수업을 좋게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 데이터가 쌓이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의 어머니들이 다들 자신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할애해서 들여다보는 앱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들여다보시는 시점에 뭘 아시게 되냐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딴 애들보다 소셜 스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어떤 이걸 이제 그 비인지적 역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 이제 인지적 역량이라는 게 국영수거를 잘하는 거고 이제 지식적인 거고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인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불 의사가 제일 크시고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라서 고민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요즘에 또 그런 상품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교재, 교구, 뭐 온라인 컨텐츠, 또 뭐 캠프, 체험, 컨설팅.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그분들은 마땅히 어떤 적당한 타겟팅된 광고 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비인지적 역량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런 상품이죠. 유료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판매 중개 혹은 정보에 대한 정보 중개를 하는 부분으로 나가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희가 B2C 개별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무료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학교 단위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학교의 교칙 같은 거나 학교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같이 집어넣고 학생 전체를 집어넣어서 뭔가 좀 더 시스템화해서 돌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단위 라이센스 피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B2C 서비스를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인기도를 얻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학교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학교 단위의 대시보드라든지 학교 단위 기능을 만들어서 라이센스 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GUI나 아바타가 되게 리치해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캐릭터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연계된 상품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뭐 아바타와 결합되어 있는 상장이나 뭐 배지나 혹은 뭐 그냥 완구라 하더라도 그런 자신의 아바타가 포함된 완구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몰인데 이제 저희의 어떤 이미지랑 매핑된 몰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생각하는 BM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금 BM 첫 번째 BM이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인가요? 저희가 올해까지도 사실은 첫 번째 BM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말 정도에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올해 안에는 일단 더욱더 서비스 사용자를 사용자 늘리고 수업 중 사용 가치 높이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초반에 얘기하신 게 지금 사용자 그 선생님들이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접근했을 때 선생님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그 선생님들을 확보해 가셨는지.
처음에는 저희가 지인 영업 같은 걸 했어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반응이 사실 어땠어요? 좋지는 않습니다. 예. 좀 귀찮아하시고요. 이제 또 IT 자체를 가깝게 생각하지 않는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런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만나 뵙는 분들이 대부분의 선생님의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귀찮다든지 나는 다 좋은데 카톡 이상의 뭔가를 하기 싫으시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게 얼리 어댑터 집단이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도 그게 이제 IT 기기를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 집단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천 명 이상의 그런 걸 먼저 좀 접근해 사용하시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조언을 얻고 리뷰를 받고 사용을 권유하고 해서 초반에 이용자 집단을 거기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에서 메조리티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거는 하나는 일단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글 플레이 리뷰도 선생님 모바일 앱이 뭐 4.6 이렇게 나오고요. PC 웹에서 저희가 리뷰를 받는 게 있는데 리뷰를 받는 거에 점수가 9.5고 10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저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편하고 괜찮아 한번 써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연수를 가면 저희가 예전에는 되게 남자 선생님이 태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제가 여기 마루에서도 연수를 했는데 10분이 오셨는데 연수라는 거는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 사용하는 방법, 수업 중 사용 활용 사례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하기도 하고 선생님끼리 하실 때 저희가 자료 지원 이런 걸 해요. 근데 오늘 10분 중에 9분이 여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의 모습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왜 오셨어요 물어봤을 때 학교에 뭐 X 선생님께서 써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퍼져 나가는 데는 확실히 좀 선생님들의 추천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이제 그 마루에 입주해 계시죠? 마루 180. 많은 분들이 이 마루에 어떻게 입주했나? 입주의 비밀을 오늘 조금만 좀 파헤쳐 주시고 또 있으면서 사실 오늘 마루 180 그 저기 플리토랑 드라마 컴퍼니가 나가서 입주 심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잘 부탁드릴 게 아니라 결정은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발표는 하겠지만 어떻게 그 다들 오고 싶어하는 이곳에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됐고 여기에 마루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죠. 제 입주 심사는 있잖아요. 송관 대표님이 들어와 계셨고요. 저 팁스 심사는 이유 대표님이 들어와 계셨었는데요. 그거 비밀인데. 편집 죄송합니다. 그 뭐 편집은 팁스 때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마루 180이라는 게 저희가 일기수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 15일경부터 입주를 시작했을 때 그때 1차로 들어온 기업 중에 하는 팀이에요. 그때 입주하기 한 달 반 전쯤에 사실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 사이 소문이 좀 났어요. 되게 좋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 그게 되게 그 시설이 굉장히 좋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며 그리고 간접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득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인데 그 당시에 디캠프가 유일했는데 디캠프보다 사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아름아름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디캠프도 괜찮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저 디캠프 되게 좋습니다. 송구합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그 센터장님이 며칠 전에 바뀌셨는데 김광현 센터장님 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저 잠깐 편집 좀 해주세요. 디캠프도 되게 훌륭하고요. 또 마루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서 또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친구가 또 그런 소식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한테 이건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는데 비용 절감 이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형이 이거는 신경을 써서 저기 사석에서 형 동생 하는데요. 이제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그냥 이제 지원서 써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입주 심사도 그런데 그냥 오픈 경쟁이에요. 공개로 뭐 이렇게 공지를 내시면은 사업계약서를 내고 사업계약서 낸 팀들을 이제 심사위원들 모셔다가 이제 서류 심사 후 걸러낸 팀들에 대해서 면접 심사하셔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예쁘게 봐주셔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좋은 점은 사무 공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스타트업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무 공간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꽤 넓고요. 그래서 근무하면서 쾌적함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되게 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뭐 회의실도 그렇고 또는 외부에 사람이 와도 뭐 미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안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네트워킹 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또 여기 밑에 이벤트홀에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걸 가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뭐 되게 좋은 스타트업 그라인드 같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지하에서 하니까 쉽게 이렇게 가서 접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쫄트도 마루에 살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9, 마루 189 정남희 팀장님, 이승태 팀장님 계셨다가 도망가셨네. 감사합니다. 이희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원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그 쫄투 그냥 평상시 방송도 그렇지만 공개 방송 때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미어 터져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요. 신청은 더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2015년 그러니까 첫 번째 공개 방송인데 엄청난 분들이 나오십니다. 김기사. 김기사 국민내비 김기사 박종환 대표님. 그다음에 카카오랑 저기 액션스퀘어 433 최근에 떠오르는 투자계 큰 손 그리고 마이다스의 손 신기 내렸다라는 소문도 들리는 박영호 팀장님, 한투파의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박영호 팀장님, 수석 팀장님, 그리고 출연 회사로는 여기 마루에 입주해 있죠. 오늘 저희 오셨는데 오시게 됐는데 망고플레이트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큰 투자도 받고 김대웅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 제대로 된 이 국내에 그 윙스푼의 자리를 누가 두고 쟁탈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윙스푼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상이죠. 플레이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온오프 믹스에서 저희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좀 참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킹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과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으로 한번 제가 할까요? 하시죠. 그 12월 달에 공개 방송한 그 방송이 참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기가 막힌 내용이었는데 만남 스튜디오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김영호 대표님도 나오시고 그 DSC의 하태훈 상무님, 그다음에 에베니의 정도일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저희가 사정으로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사운드만 있습니다. 사운드만 남게 돼서 저희가 100몇 회가 넘는 140회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영상이 대단히, 없어졌습니다. 대단히 아쉽지만 세 편을 찍었는데 정말 다행인 게 사운드가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늘 비디오를 함께 보셨던 여러분께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스파클랩스에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총괄하고 계시는 김유진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김유진 전무님 질문.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까지 이제 과거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새해에 들어왔으니까 저희 궁금한 게 브레이크팝스의 미래 하고 앞으로 2015년에 마일스톤이 궁금합니다. 미래와 마일스톤.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게 교실만 아니고 집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실과 집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비인지적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도구. 그러니까 교실에선 선생님이 중심이겠지만 집에서는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런 도구로 커가는 게 장기적인 목표고요. 2015년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올해는 수익 모델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집중하는 거는 한 번에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국내 서비스의 되게 중요한 시점이 2월, 3월이에요.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곧 시작하네요. 학기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께서
뭘 사용할지 안 하실지 또 부모님과 함께 하실지 이런 걸 네. 많이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서비스로 상반기에 좀 많이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네. 그게 저희가 되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가 8월 9월이에요. 거기는 그때 학기 학기가 시작하니까.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차년도 정도의 어떤 프리전스나 성과를 얻는 거.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 기본적으로 교실에서의 서비스 가치인데 상반기는 좀 더 국내, 하반기에는 좀 더 해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수를 늘리는 것 말고 그 서비스적으로 저희가 좀 보충해야 되는 거 조금 밝힐 수 있는 것만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급에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3단계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이제 관리자로서 선생님이실 때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편애하지 않고 학생을 운영하는 거. 네. 이럴 때는 이제 많은 기록을 남기셔서 이 아이한테 왜 이런 뭐 평가를 했는지, 왜 상을 줬는지 이런 관리자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바타나 칭찬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걸 신경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학생과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낸 교실을 만드시는 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민주적 리더가 되시는 건데요. 거기에 더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규칙을 만들 때도 같이 대화하고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학급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참여 도구를 넣는 건데요. 저희가 세 번째 부분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더하는 학생과 민주적인 선생님, 부모들이 민주적으로 학생과 참여형 어떤 학습 도구. 그런데 이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왠지 그 이 서비스의 그 이 정신이 확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에요. 좀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교주 느낌 약간.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하실 때도 좋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제가 옆에 잠깐 있어서 알지만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 스타트업 때 사람 뽑기 쉽지 않은데 어떤 비법으로 좋은 사람들을 뽑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팀을 먼저 이루셨잖아요. 좋은 사람. 네, 저희는 다 5명이 시작했으면 시니어 5명이 작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부터 한동안은 충원과 관련된 고민은 없긴 했어요. 저희가 외부 도움 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채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도 어려워요. 어렵고 솔직히 뭐 잘하고 있는 어떤 비법을 아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은 2명 뽑을 거 1명 뽑자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가 됐던 뭐 투자하는 돈이 됐던 저희 시간이 됐던 좀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더 더 좋으신 분이 좀 적은 채용을 하더라도 더 좋은 분으로 더 단단한 팀을 만들자. 저희가 또 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게 필요한 서비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좀 양질의 더 인력 능력 있는 사람한테 뭐 급여도 사실 좀 후하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뭐 뽑는데 공수도 훨씬 좀 드리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말로 해석을 한다면 한 사람한테 뽑을 거 다 뽑아 먹자. 뭐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나쁜 말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요. 있는 거 다 주자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충격 받으셨어요. 두 분이 충격 받으셨어요. 저희 직원분 한번 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지러워요. 그래요?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고 있는지 한번 지금. 우리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서비스 7-8개월 만에 해외 진출을 바로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해외 진출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자리 잡은 후에 해외 진출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해외 진출하시게 되는 계기 혹은 이유와 만약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 그러니까 지금 막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뭐 7-8에 쏟았다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2대8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할 정도로 해외를 좀 하고 8할 정도는 국내 서비스 여전히 집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서비스인데 국내 시장이 충분히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를 가야 하는 시점이 있을 건데 가야지 딱 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로컬 이슈도 있고 뭐 이해도도 낮기 때문에 한 2할 정도의 노력으로 어떤 언어 번역된 버전을 갖고 좀 써보실 수 있게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그쪽에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쏟을 수 있게 이해도를 높여놓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하는 거는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하려고 해요. 해외 진출을 하신 게 영업을 좀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B2C, 오프라인 영업을 B2C 인터넷 서비스라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그냥 아웃바운드 콜드콜 형태로 콜드 메일이죠. 이메일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면 써보시겠습니까?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실 제일 많은 채널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선생님들을 찾을 수 있어요.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영어권 선생님들은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그 학년별 선생님까지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여드렸을 때 가입을 하시는지, 가입하면 쓰시는지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분들한테 이메일 써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타겟팅에 관한 한은 페이스북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아주 100% 잘 활용하고 계신 거네요. 예. 자, 그 다음 질문. 예. 네, 지금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에서도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클래스 1, 2, 3의 장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캘린더랑 뭐 그 엔드라이브랑 그다음에 네이버 폼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반적인 유틸리티를 묶어 가지고 교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용량도 더 드리고 수업 중에 활용하는 사례 같이 왜냐면 뭐 학교에서도 캘린더링해서 일정 잡으셔야 되고 뭐 그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제 대기업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대기업에서는 사실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진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밴드에서도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쓰게 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어떤 학교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오픈하시기보다는 기본 서비스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시게 이렇게 알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인터넷 서비스들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교육 서비스들하고 좀 스타트업 서비스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딱 그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고 연령대 뭐 7, 8세에서 14, 15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활용하시기 좋은 유틸리티로 만들었고 딱 그 포지셔닝으로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이 근데 해외 진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출해도 시장이 성숙되고 이미 경쟁자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혹시 해외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동남아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는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교육 분야나 뭐 교육 열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게 저희 영어 버전을 내놓긴 했지만 그 영어 버전으로 저희가 여러 국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동남아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뭐 파키스탄도 많이 쓰고 뭐 인도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간단히 조금씩 홍보를 해보면은 영미권보다 훨씬 더 호응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충분히 개발이 안 된 시장이어서 어떤 그 처음에 서비스를 접해서 사용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이 훨씬 적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교육열이 뛰어나니까. 그 베트남 이런데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저는 이거는 그 우리 정도일 지사장님께서 최근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해주신 거라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정도일 지사장님을 에베니를 만나서 뭐 얘기를 컨설팅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는 이미 그 이후에도 또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았죠? 아직 그거는 딴 회사입니다. 받으라고 하시는 건 딴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 초기 투자, 공동 투자 세 군데서 받고 팁스하고 아직 그 후에 후속 투자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향후 펀드레이징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BM을 제대로 붙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쓰고 계신데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확보한 자금으로 내년 초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제 좀 아껴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올해 다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됩니다. 올해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고 아마 올해 예상으로는 이제 EQ 정도부터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얼마 정도 펀딩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뭐 되게 이제 2년 간격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15억
정도? 15억 네,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대충 레인지만 그거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는 누군가의 글도 제가 최근에 읽어서 저는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레인지만. 네. 뭐 저 이거는 또 저희 그 기존에 투자해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EQ 정도 그러니까 올해 다시 레이징을 해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시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네. 예. 자 그러면 자 15억 정도 필요 한 달에 얼마나 쓰시나요 지금 현재? 지금 몇 분 계세요? 네, 지금 저희가 7명이 정직원이고 이제 1명 인턴 사원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팁스 프로그램이랑 초기 투자금 합쳐서 9억 원이 초기에 펀드가 있었어요. 그 9억 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한 2년 반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9억. 근데 이제 저희가 마루에 입주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레지던스와 관련된 비용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여러 가지 초기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갈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채용을 아까 뭐 많이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보다는 두어 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텀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10억 정도가 있어야 2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BM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쓰시는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7명에서 한 지금은 한 뭐 3천만 원? 3천만 원. 네. 3천만 원. 3천만 원. 상당히 적게 쓰시는 편이네요. 적게 쓰시는 편이죠. 저희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님 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퀴즈 노트가 뭐 그 유치원 그런 시장을 잡고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카카오에서 또 인수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 시장에 대한 그 전반적인 관심은 커지는 것 같아요. O2O 플러스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런 시장이 또 교육 시장이 또 그 항상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또 성공을 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많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초기 시장 진입을 잘 해온 것 같아요. 이다음부터 이제 성장해 가는 거는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장이 가속화될지 그거는 조금 뭐 두고 봐야겠지만 상당히 지금까지는 남이 안 해온 시장을 좀 발빠르게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온 것 같고요. 그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슬림하게 뭐 피를 빨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슬림하게 운영해 온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잘 해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 여전히 사실 이제 클래스 1, 2, 3를 예전에 그 서비스를 보면서 이거 꼭 필요한 거야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그게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야라는 질문에서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데. 입주 심사할 때 했던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클래스 1, 2, 3를 그 이제 이렇게 서비스 그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그 어떻게 보면 학급을 운영하려고 하는 애정과 사랑과 그게 더 높은 것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 높은 것을 보고 계신 선생님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약간은 왠지 교육을 학원 왠지 그런 걸로 생각했구나 하는 오늘 제가 좀 오늘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는 느낌은 첫 번째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서비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시장에 뭔가 한번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교육 환경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서비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영역에 있고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좀 지켜보고 싶다. 그런데 오늘 느껴진 거는 이 사장님의 열정과 이 팀원들의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한번 뭐 과감하게 정말 제대로 도전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 아주 굉장히 저는 좀 뭐 감명을 좀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대표님, 자 그래서 투자를 검토한다면 아까 15억 정도 15억, 펀드 저는 9억. 9억 정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5억 정도를 검토를. 그럼 이제 10억 채울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새해 첫날에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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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